과연 이번 주 최근에는 어떤 종목이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을지 두 분께서 꼽아온 금쪽이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삼현이 나왔고요. 코덱스 인버스가 나왔습니다. 야, 코덱스 인버스는 할 얘기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아껴뒀다가 들어보도록 하고 삼현 먼저 선정 이유 들어볼까요? 네, 사실은 이제 사면뿐이 아니라 이제 최근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은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조정은 당연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가야 될 자리에서 약간 힘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아트라스 공개 이후에 좀 이게 한 번에 좀 반영이 되면서 좀 주가의 가격에 좀 부담감을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ETF 이런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코스닥 내에서도 좀 상위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에코프로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자금이 유입되다 보니까 또 로봇주들이 조금은 좀 힘을 못 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주 자체가 조금 모멘텀이 좀 없어서 빠지는 부분들이 사면의 주가도 같이 하락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많이 빠져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에다가 대주주의 지분이 꽤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언제 팔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지분 공개 공시한 내용을 보니까 한 6% 정도 지분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좋다 해도 좋다 해서 주식을 사도 부족한 판에 지분을 6%를 좀 팔았다는 얘기는 뭐지? 주식이 더 못 가니까 파는 거 아니야? 항상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악재로 작용하면서 조금 더 하락을 좀 많이 보여주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사면에 대해 어떤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산업용 모터, 특히 고성능 모터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로봇 관련해서 액추에이터, 감속계의 수요도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지만, 주가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한 번에 반영이 되면서 작년에 10,000원 하던 주가가 한 80,000원대까지 올라왔었고, 그리고 언제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주주의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부분들은 조금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아직은 저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섣부른 분할 매수는 조금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을 해 주신 이유 때문인지 오늘 평소보다는 거래량이 조금 더 실리면서 정규장에서는 6%대 마감이 됐는데,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애프터마켓에서는 낙폭을 회복을 하면서 1% 상승으로 돌아선 채 마감이 됐거든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로봇주 좀 최근에는 소외를 받았다고 하지만 유독 조금 더 많이 빠진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애프터 시장에서의 반등이 혹시 다음 주에 조금 의미 있는 반등 혹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 반등은 나왔는데, 저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볼 차례입니다. 자, 우리 이건희 대표가 꼽아준 금쪽이 종목이 코덱스 인버스입니다. 네. 항상 증시가 올라갈 때면 거의 쌍둥이처럼 따라붙는 뉴스 기사가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에 얼마를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적응을 했는지 인버스 그런 비슷한 기사들이 조금은 적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인버스 아마 차트 잠시 후에 띄워주시겠습니다만 보면은 너무 겁나던데요. 저도 겁나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또 사고 있어요. 인버스 쪽을.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투자 경험이 조금 오래되면 오래되실수록 인버스를 매수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버스 자체가 우리가 시장이 하락할 때 이제 올라가는 시장 하락 추종 그 펀드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핵심은 무엇이냐? 지금까지도 아까 앞서서 초반에 유창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시장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제로 금리였고 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했던 지난 팬데믹 때도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서운 게 무엇이냐? 계속해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들은 계속해서 빅사이클이 예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공격적으로 정책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쯤 되면 버블이야. 한국 증시 너무 많이 올라갔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매수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분간은 그럴 분위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죠. 그 전에 굳이 시장이 하락할 요인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것 자체가 코덱스 인버스 자체가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건데 대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잖아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앞으로 1, 2년 동안은 재고가 쌓이는 게 아니라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HBM 뿌리를 필두를 갖고 오히려 더 경쟁이 가속화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전과는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계속해서 인버스보다는 차라리 시장이 상승하는 쪽에 좀 무게를 두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때 선물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 깡통을 찾느냐? 무리하게 숏에 걸 때마다 저는 깡통을 찼었습니다. 그러다가 타이밍을 얌전히 기다리고 항상 수익을 줬던 거는 올라간다라고 제가 어떻게 보면 전략을 걸었을 때 수익을 많이 주었고, 그것이 복리로 늘어났기 때문에 시장이 빠질 거라는 이런 극단적인 이런 생각보다는 차라리 지금 안 늦었으니까 계속해서 올라갈 때 이러한 기회를 노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살아있는 경험을 말씀해 주시니까 더 귀에 쏙 들어오는데 차트를 지금 띄워주셨습니다만 보면은 딱 저 횡보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4,000원대 중반 한 번, 그다음에 3,000원대 중반에서 한 번, 2,000원대 중반에서 한 번, 이렇게 횡보할 때 아마 조금씩 많이들 사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일단은 비중을 안 실는 게 중요하겠죠. 항상 여기서 이제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게, 비중을 이쪽에 많이 실을 경우에는 시장이 올라가면 상대 리스크가 크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이쪽 비중을 줄이시고, 차라리 수익을 기대하실 거면 골고루 분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이제 인버스 정리하면 지수 고점 찍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 고민을 분명히 하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혹시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그래도 지금 아마 손실폭이 더 크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시장에 정답이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분명한 거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대기 자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재료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불안한 투자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산을 통해서 골고루 전략을 확립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평가 그리고 금쪽이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